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4단원, 네 번째 단원이지. 우리 방정식 다음에 있는 함수 단원인데,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함수, 뭐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좀 있어요. 뭐 빠진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할 거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어. 그지? 개념은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개념이야. 막 쉬운 문제를 잘 풀고 계산을 잘하는 게 개념이 아니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용어들을 설명할 건데 일단 잘 들어보고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암기를 좀 해줘야 돼. 자, 일단 좌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좌표는 쉽게 얘기하면 주소예요, 주소. 자, 어디에서? 수직선에서. 우리가 이걸 수직선이라고 불러, 그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찾으려면 무슨 시, 뭐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가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있어. 그지? 그런 것처럼 점들도 수직선 상에서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좌표라 그래. 어떤 점이 갖고 있는 주소, 그러니까 수, 알겠어요? 그걸 좌표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 일단 기준이 되는 점은 0이에요. 0을 중심으로 오른쪽 한 칸 오면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오른쪽 두 칸 오면 플러스 2라고 하고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맞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 그지. 우리 이거 2단원에서 다 배웠어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할 때. 자, 그래서 뭐 여기는 1.5고 여기는 뭐 2.5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배웠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자, 어떤 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써. 이 점 이름은 A고요. 이 점의 위치는 0에서 왼쪽으로 한 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지. A가 있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점 이름을 쓰고 괄호를 열어주고 이 점의 주소를 적어주면 돼. 내가 좌표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이 점이 여기 있다. 이 점 이름은 B야. 그럼 B는 오른쪽으로 왔네요. 중간이니까 뭐 0.5라고 해도 되고 또는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뭐 플러스 기호는 생략해도 괜찮겠어요. 되겠지?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뭐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눴는데 여기 있다. 그럼 이 점 이름이 C다. 그럼 C는 2와 3분의 1이잖아. 근데 대분수는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7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D가 마이너스 2.7이다. 그럼 어떻게 표시하면 돼? 2.7이면 요쯤 되겠네요. 그죠? 이 점 이름을 D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7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자, 됐어요? 점 이름은 대문자로 쓰고 그 점이 0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찍어서 수로 나타낸 걸 뭐라 그래? 좌표라고 해. 점 이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A는 마이너스 1. 이거는 좌표로 나타낸 게 아니라 이 문자의 값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좌표로 나타내고 싶어요 라는 걸 가로 안에 이렇게 써주면 아, 이 점이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한 칸,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에 있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겠고요. 이제 좌표는 뭔지 설명했지? 자, 좌표 평면은 뭐냐? 좌표 평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이 요렇게 하나 있어. 네네네네 요렇게. 여기가 0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좌표를 쭉쭉 찍어보면 1, 2, 3, 4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세 칸, 왼쪽으로 네 칸 이렇게 찍어주면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자유롭게 내가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 근데 나 여기 요 수직선, 직선 위에 있는 점들 말고 혹시 요런 데 있는 점들에 찾아가고 싶은 거야. 여기 0에서부터. 아, 여기 있는 점을 찾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가지? 그지? 그러면 축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요 가로축 말고 세로축도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축은 축 이름을 X축이라고 부를게요. X축. 세로축은 Y축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축을 두 개를 자 만나는 점이 축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여기야.
이 0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부를 거냐면 너는 이름이 원점이구나. 처음에 시작하는 점, 원점.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0은요, 점 이름이 있어. 보통은 점 5로 많이 나타내. 5. 되겠지? 원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축 두 개를, 그러니까 수직선 두 개를 이렇게 교차하게 놓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1, 2, 3, 4고 얘는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잖아. 1, 2, 3, 4. 얘는 위로 한 칸 가면 1, 위로 두 칸 2, 위로 세 칸 3, 위로 4칸 이렇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듯이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하 2층 내려가듯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뿔, 왼쪽으로 가면 마. 얘는 위로 가면 뿔, 밑으로 가면 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좌표축 두 개를 동원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평면을 무슨 평면? 좌표 평면이라 그러고 좌표축이라고 하는 건 X축, Y축을 합해서 무슨 축? 좌표축이라 그래요. 축이라고 하는 건 얘가 기준선이 될 거다 이런 뜻이야. 얘를 기준으로 나 그러면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볼까? 자, 일단 먼저 가로축으로 먼저 움직여요. X축으로 먼저 움직여. 알았지? 자, 요 점 말고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자.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럼 X축으로 먼저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간 후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움직이면 이 점에 도착할 수 있어. 그 내비게이션 주고 내가 주소를 찍어주면 거기까지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점 이름은 A였고요. 이 점의 위치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 위치가요. 0에서부터 오른쪽 두 칸에 위로 세 칸 올라왔어요. 그래서 2,3 이렇게 적어주면 돼. 항상 앞에 누구를 먼저 써? X 이동량을 먼저 써. X축을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쓰고 뒤에를 Y축을 따라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쓰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를 뭐라 그래? 순서쌍이라고 불러. 먼저 쓰는 게 X축으로 움직인 양이고 나중에 쓰는 게 Y축으로 움직인 양을 써줘요. 괄호해서 요렇게 그 순서쌍이 요거야 지금. 자, 점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써요. 자, 이 A라는 점은 2,3이라고 하는 건 0을 중심으로 오른쪽 두 칸, 위로 세 칸. 주소를 준 거지.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좌표라고 하는 건 주소라 그랬고요. 좌표 평면은 축을 두 개 사용해서 내가 요렇게 이 평면 전체를 뭐 한 거냐면 한마디로 지도처럼 생각하는 거야. 요렇게 나타난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고 두 개의 좌표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 요거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 둘이 합해 좌표축이라고 불러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주소, 이 점의 주소. 가로 열고 X 이동량, Y 이동량을 순서대로 써준 걸 순서쌍이라고 불러. 되겠지? 그럼 이 점의 이름은 2,3이구나. 자, 그러면 요 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점 이름은 B예요. 자, 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와서 띠디디디디 밑으로 두 칸 내려왔구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점 이름 쓰고 가로 열고 이 점의 위치 순서쌍으로 적어주면 돼요. 그러네. 그럼 여기 있는 점은 C라고 해볼게요. 이 점은 0에서부터 항상 X축 방향으로 먼저 움직여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의 밑으로 한 칸 내려왔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돼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이 점 한번 가볼까? 이 점 이름은 D라고 해봅시다. 이 점은 0에서부터 항상 기준점은 원점. 하나, 둘, 두 칸 왼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 위로 하나, 둘, 셋, 네 칸 왔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점 4개를 지금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XY 순서쌍만 있으면 내가 이 점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겠구나.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고 선생님 그럼 되게 궁금한 거 있는데요. 요거는 어쨌든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점은 어떻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 이 점 이름을 A, B, C, D, E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점은 0에서부터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0인 거야. 0에서부터 밑으로만 3칸 내려왔네요. 그래서 0,3 이렇게 적어주면 돼.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긴 0,2겠지.
점이 A, B, C, D, E, F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지? 선생님 그럼 궁금한데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 자, 이 점은 왼쪽으로 세 칸을 오기는 왔는데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았어. 이 점은 G라고 할게요. 얘는 왼쪽으로 세 칸 왔는데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았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원점 5는 0,0인 거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봐. Y축 위에 있는 점, 어떤 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시하지, 그지? 이 선 위에 있는 점은 X좌표가 0이에요. Y좌표가 위아래로 이동한 양만 나타내. 자,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 G 같은 경우에는 Y좌표가 0이야.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좌우로 움직인 양만 나타내져 있어. 자, 되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 수 있어요. 자, 되겠죠? 자, 그 다음 4분면이라는 얘기를 배울 건데 4분면 글씨가 이상한데 4분면 글씨를 잘 써야겠어. 자, 이제 중학교 오니까 얘들아 그 용어들이 이렇게 한자를 많이 써. 그래가지고 한자를 조금 초등학교 때 공부한 친구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지? 사분면이라고 하는 건 이 사가 4개라는 뜻이고요. 분이라고 하는 건 나누었다라는 뜻이야. 4개로 나눈 면이란 뜻이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나눠놨어, 얘들아. 봐봐. 이렇게. 내가요. 좌표축 2개를 사용하여 X축과 Y축, 좌표축 2개를 사용해서 쫙 이렇게 갈라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가 이렇게 움직여. 그죠? 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 아니야. 그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 평면, 이 4개의 부분을 이름을 매겨 놓은 거야. 자, 여기는요. 첫 번째 4분면이에요. 1사분면인데 나 지금부터 이제 셀 거야.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셀 거야. 센다는 뜻에서 여기 제라는 말을 쓰지. 자, 첫 번째 제 1사분면. 그럼 여긴 이렇게 돌 거니까 제 2사분면. 그러니까 4분면 중에 두 번째예요 라는 뜻이야. 여기는 제 3사분면. 4분면 4개의 나눠진 면 중에서 자 얘는 세 번째예요. 하나 둘 셋. 얘는 그러면 제 4분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4분면 4자가 중복되니까 좀 헷갈려, 그지? 그래서 제 4분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제 4분면. 이런 식으로 돌면서 내가 뭐 한 거냐면 좌표축 2개로 나누어진 4개의 부분을 순서대로 세줬어요. 자, 그래서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인데 제1사분면에 위치하는 모든 점들은 볼까요? 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4칸의 위로 1칸이니까 4,1이야.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얘도 뿔이고 얘도 뿔이에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1사분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도 뿔, Y도 뿔이에요. 뿔뿔. 되겠지? 자, 2사분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은요. 어떻게 생겼느냐?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0에서 왼쪽으로 왔다 위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자, 3사분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왼쪽으로 왔다 아래로 왔으니까 마마가 돼요. 마마. 됐죠? 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요. 오른쪽으로 왔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뿔마가 돼요. 그치? 얘는 울고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얘는 띠용 막 이러는 것 같고,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점들의 부호만 봐도 저 점의 위치가 어디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되겠지? 자,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 4,5예요. 이것만 봐도 뿔뿔이구나. 얘는 제 1사분면 안에 위치하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B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예요. 마만 봐도 마니까 얘는 제 3사분면 안에 있는 점이고요. 뭐 C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얘하고 상관없이 뭐 어떤 점이 있는데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2였다. 그러면 왼쪽으로 갔다 위로 갔으니까 얘는 제 2, 4분면이 되겠지. 자, 되겠어? 그럼 선생님 내가 어떤 점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F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가 3,0이에요. 얘는 그럼 오른쪽으로 왔다가 위아래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네. 그럼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얘는 사실 X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보기를 얘 어느 사분면이야?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가 이제 고민을 하지. 아, 내가 1사분면에 속했다고 하면 4사분면이 서운할 거고 4사분면이라고 하면 1사분면이 서운할 거고. 에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사분면도 아니다. 그냥 얘는 축 위에 있는 점이야. 1사분면, 뭐 3사분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어느 사분면에도 위치하지 않는다. 어느 사분면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뭐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중에서 뭐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찾아라. 3, 4분면이니까 마마 찾아주면 되지. 마마. 되겠어? 이해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면 되겠고, 자, 우리가 지금 좌표, 주소라 그랬어요. 좌표 평면, 축 두 개로 만들어진 평면. 좌표 축은 X축, Y축. 순서상은 주소를 X, Y 순으로 나타낸 거. 지울게요. 사분면은 이 좌표 평면에서 축 두 개로 나누어진 부분을 뭐라 그래? 사분면, 네 개의 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뭐 배울 거냐면 대칭을 배울 거야. 대칭. 자, 대칭. 자, 필요 없는 내용들은 좀 지워놓고 자, 우리가 대칭을 한번 보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도 배우죠? 원점 대칭. 자, 중학교 때는 요 세 개의 대칭을 배워요. 대칭이란 말을 우리가 처음 들었냐면 그건 아니야. 우리가 5학년 때 뭐 배웠냐면 선대칭이랑 점대칭 배웠어요. 여기 도형이라는 말을 일단 뺐어요. 선대칭이라고 하는 건 이거지. 대칭축을 중심으로 어떤 도형이 내가 이렇게 탁 접었더니 우와 이렇게 포개어질 때 우리는 이 도형을 와 얘네 둘은 선대칭이구나. 얘는 대칭축이구나.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선대칭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얘랑 대응점이거든. 요렇게. 탁 포개면 만나요. 대응점인데 대응점끼리 연결하면 요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나고 요 길이가 같아요. 이게 선대칭 도형의 특징이었어요. 점대칭은 뭐냐면 이런 거. 평행사변형처럼 내가 얘를 180도로 휙 돌렸을 때 원래 모양이랑 똑같아. 그지? 이런 걸 우리가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점대칭 도형은 대응점끼리 연결해보면 이 길이가 같고요. 대응점끼리 연결해보면 이 길이가 같아요. 됐지? 자, 그러니까 대칭이란 말을 우리가 이미 들었단 말이야. 알고 있어요. 대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거울처럼 내가 마주 봤을 때 이렇게 딱 똑같다 이런 뜻이야. 겹쳤을 때 합동이 되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A라는 점이 2,3이었는데 빨간색 잉크를 따다다다다 이렇게 칠한 다음에 나 뭐 할 거냐면 X축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X축이 요거잖아. 이게 대칭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탁 접었대. 탁 접으면 요 점이 어디로 가겠어? 슈 여기로 가겠지. 여기로.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A 다시라고 할게요. A 다시. 됐지? 뭐 A 프라임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다시라고 할게요. 이 점은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건 움직이지 않는데 위로 세 칸 있던 게 밑으로 세 칸 찍히겠지. 왜냐하면 내가 X축으로 접었으니까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3이 돼요.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점 XY가 X는 그대로 있는데 Y의 부호가 바뀌겠군요. 이런 뜻이에요. 되겠지? 위아래가 바뀌니까. 자, 그 다음. 이 빨간색 잉크를 조금 더 바른 다음에 이번에는 Y축으로 탁 접었어. 그걸 Y축 대칭이라 그래. 자, 그러면 얘는 이 점이 슉 여기로 찍히겠죠. 그지? 얘를 A 다시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은 좌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쪽으로 두 칸 있던 점이 왼쪽으로 두 칸 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컴마고요. 높이는 3으로 똑같아요. 마이너스 2컴마3이 되겠네. 그래서 y축 대칭을 하니까 선생님 y좌표는 바뀌지 않는데 x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뀌고 y는 부호가 그대로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건 이 점이 원점까지 나다 간 다음에 마치 점 대칭하듯이 그대로 더 가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보세요. 마치 x축 대칭을 했다가 이 점을 이렇게 y축 대칭한 거랑 똑같고 이 점을 y축 대칭했다가 x축 대칭한 거랑 똑같아요. 즉 xy축 대칭을 한 번씩 하면 돼. 그게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얘를 내가 a 다시라고 해볼까? 그럼 얘는요.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겠군요. 이렇게 돼요. 왼쪽으로 두 칸, 밑으로 세 칸이잖아. 그래서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어요. 되겠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그림 그려보지 않고 막 예를 들어 어떤 점 B가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3,1이에요. 얘를 X축 대칭도 해보고 Y축 대칭도 해보고 원점 대칭도 해봐요.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바꾸면 돼. X축은 위아래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있고 왜 마이너스 붙여요? 그러면 안 되고 X는 그대로 있고 Y의 부호를 바꿔요 라는 뜻이야. 이렇게. 됐죠? Y축 대칭하면 좌우가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3이고 얘는 그대로 가야지. 이렇게.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가 바뀌니까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대칭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용어를 배웠어. 좌표, 좌표축, 좌표 평면, 뭐 원점, 뭐 순서상, 뭐 이런 것들. 그지? 그 다음에 사분면 다 배웠고요. 대칭까지 배웠어요. 자, 잘 봐야 돼. X축 대칭은 Y의 부호 바꿔. Y축 대칭은 X의 부호 바꿔.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래프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배울 건데 그림 너무 잘 그려서 지우기가 그런데. 자, 살리자. 살리자. 자, 이렇게. 그래프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니야. 그래프란 말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막 초등학교 때도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뭐 진짜 물결선 그래프, 뭐 진짜 많이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란 말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그지? 우리가 이제 막 자료들이 있잖아. 자료들. 뭐 예를 들어 완두콩에다가 내가 물을 매일매일 물을 줬는데 일주일 동안 물을 줬는데 완두콩이 얼마나 키가 자랐는지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일단 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 그치? 그래서 이쪽에다가 뭘 하냐면 날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가 그래서 완두콩이 10cm, 12cm, 14cm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쭈쭈쭈쭈쭈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치? 그치? 이게 꺾은 선 그래프였어. 그래서 변화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우리 꺾은 선 그래프고 또 이번에 시험 본 우리 친구들의 성적? 아니면 성적은 좀 너무 좀 그런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 이래가지고 과일의 종류 사과, 배, 어쩌고 수박, 바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명수 2명 좋아했어요. 3명 좋아했어요. 1명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런 건 막대 그래프.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우리가 보니까 반드시 보통 이렇게 뭔가 두 개를 조사해. 날짜가 변할 때 키가 어떻게 변했니? 과일을 늘어놓고 명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별량이라 그래. 별량. 별량이라는 말은 변하는 양이다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누가 변해? 날짜가 변하는데 그때 키가 변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별량은 날짜와 키인 거지. 그래서 움직이는 두 개의 별량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림으로 나타낸 걸 그래프라 그래요. 별거 아니네요. 그리고 다 알고 있던 내용이야. 자, 됐어요.
자, 다시 별량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두 개의 값에 대하여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림으로 그려본 걸 그래프라고 해. 그럼 여기서는 별량이 뭐야? 과일. 여기서는 명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운 거고 이제 중학교 와서는 이 별량을 보통 수로 잡자는 거야. 수치. 자, 그래서 별량 보통 x, y. 움직이는 두 개의 별량을 내가 x와 y로 잡았어. 그러니까 x도 막 변하고 y도 막 변해. 이렇게 변하는 두 개의 값이 어떤 변화 관계를 가지는지 우리 점을 한번 찍어보든지 뭐 그림으로 그려보든지 한번 해볼까? 한 게 그래프예요. 뭐를? 관계를 뭐로? 그림이나 뭐 표 같은 걸로 나타낸 거야. 보통 그림으로 나타내지. 뭐 점으로 찍어도 괜찮고 그림이나 뭐 점으로 나타낸 걸 그래프라 그래요. 이해됐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변화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되게 어려운 그래프를 배울 게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값들에 대해서만 조사할 거기 때문에 보통 뭐 시간이 지날 때 뭐가 어떻게 변했니? 그러는데 시간이 뭐 마이너스로 가진 않잖아. 자, 과거 2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뭐 이런 건 없어. 그치?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값들은 요 일사분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일사분면에서. 자, 됐어? 자, 그래서 거기 읽어봐봐요. 변수가 뭔지, 그래프가 뭔지 돼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테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얘를 뭐 이제 내가 여기를 뭐라고 해볼까? 보통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가게 되면 지금 겨울인데요. 산을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막 떨어져. 그지? 그리고 굳이 뭐 산을 안 올라가도 그 하늘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 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큰 공같이 생긴 거, 그걸 풍선? 생각이 안 나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하면 기온이 떨어져. 그렇잖아. 그래서 뭐 그런 변화량을 나타내도 되고, 그지?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날 때 내가 뭐 어떻게 변했다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내가 물을 끓이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뭐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얘는 필요 없겠네?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보자. 해보자. 내가 주전자에다가 뭐 이런 주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주전자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고 물을 팔팔팔팔 끓여볼게요. 그랬더니 자, 표를 한번 그려볼까? 얘는 그냥 표예요. 그래서 5분이 지났더니 얘가 뭐 5분이면 너무 조금인가? 3분이 지났더니 물이 뭐 60도가 되었고 5분이 지났더니 80도가 되었고 7분이 지났더니 90도가 되었고 100도가 되었고 물은 100도부터 계속 그냥 100도잖아. 그치? 9분이 되어도 100도고 뭐 10분이 되어도 100도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얘는 그래서 시간이고 얘는 뭐야? 물의 온도인 거지. 그래서 두 개의 별량, 시간이 변할 때 온도가 변했어. 자, 이때 선생님 뭐를 x로 잡고 뭐를 y로 잡는 게 좋아요?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뭐를 x로 잡고 뭐를 y로 잡지? 자, 여기서 먼저 움직인 게 뭐냐 하면 물의 온도가 먼저 있었어? 시간이 먼저 있었어? 생각해봐. 시간이 먼저 있었잖아. 시간이 변할 때 내가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는 거야. 3분인데 가서 물의 온도 한번 재보고 이제 5분 됐다. 온도 한번 재보고 뭐 이러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보통은 먼저 움직이는 걸 x로 잡아줘요. 나중에 움직이는 걸 y로 잡아주고. 자, 그러면 요걸로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축 두 개 이렇게 해주고요. 보통 여기는 0이에요. 일사분면 위주로 그려줄게. 여기를 3분이라고 합시다. 6분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뭐 9분이라고 하고 여기 12분이라고 할게요. 됐어?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 이렇게 내가 잡고 60부터니까 내가 여기를 한 50이라고 하고 뭐 60, 70, 80, 90, 100이라고 할게요. 여긴 도스야, 도스. 단위가. 여기는 분이에요, 분. 그래서 내가 잡은 xy의 별량이 어떤 단위값을 가지는지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점으로 찍어보면 3분일 때 60도래. 여기. 3일 때 60이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 3일 때 60. 얘는 5일 때 8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순서상을 여기다 찍어줬어. 3일 때 60.
5일 때 80이구나. 5가 요쯤이 되겠네. 그지? 5일 때 80이니까 요쯤. 7일 때 100이니까 7은 요쯤 되니까 100이면 뚜두두두두 오우 요렇게 됐어. 7분 만에 100도가 됐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100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내가 점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온도가 뭐 60도였나 봐. 그럼 그래프가 물론 지금 이렇게 점으로 찍어도 물론 그래프가 되기는 해요. 이것도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봐. 그러면 한 요 중간쯤이었을 때는 몇 도였을까? 아 대충 뭐 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예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준 거야. 이해됐어요? 짐작하는 거지. 추론해 보는 거야. 이해됐지?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선생님이 동생한테 마트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야. 근데 걔한테 내가 위치 추적기를 붙여놨어. 이렇게 위치 추적기를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야, 너 가가지고 과자 하나 사와. 시켰는데 위치 추적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5분, 10분, 15분, 20분. 얘가 이제 25분 만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랬는데 마트가 한 200m 되나 봐. 그래가지고 50, 100, 150, 200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기를 줬는데 내가 야, 너 25분 안에 갔다 와 알았지? 그랬는데 내가 알았어 하고 출발을 했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갖고 막 천천히 가. 5분 지났는데 뭐 요거밖에 안 간 거야. 그리고 10분 지났는데 그것도 막 조금밖에 안 가. 막 이렇게 천천히.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여기서 출발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 이제 위치 추적기 확인을 하는 거야. 핸드폰에서 앱 딱 깔아놓고. 엄청 천천히 가네 얘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그러더니 한 15분쯤 이렇게 가더니 얘가 안 되겠다. 와 형한테 완전 혼나겠는데 그러더니 막 뛰어가가지고 마트까지 도착을 한 거야. 한 5분 만에 막 우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여기 마트에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도착해가지고 막 1분 만에 봐. 한 1분? 한 5분 걸리자. 5분. 5분이면 너무 긴데. 한 1분 만에 과자를 사가지고 집에 완전히 막 전속력으로 달려온 거지. 그래갖고 보니까 내가 앱을 확인하니까 막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보여. 거리가 막 200, 150, 10, 150 이렇게 막 쭉 떨어지는 게 보이더란 얘기야. 그럼 내가 그래프를 딱 찍었더니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어? 이 아이가 내가 그 위치 추적기만 딱 봐도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아이고 띵까땅까 막 그냥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늦었다 막 이러더니 막 우다다다 뛰어가지고 여기서는 왜 가만히 있어? 물건 사느라고 가만히 있는 거지.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거야. 마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물론 돌아다니긴 하지만 마트 안에서 이제 위치가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요때 뭐 했냐면 과자 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0분이고 여기가 22분이었다. 그럼 얘가 과자를 산 시간은 2분이겠네요. 그지? 그래서 2분 만에 과자를 사서 3분 만에 막 전속력으로 달려온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다른 일이 있었나 봐. 뭐 친구를 만났다던가 뭐 엄청 뭐 노래를 들으면서 갔다던가 천천히 간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표를 통해서 그래프도 그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우리 개념 익히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또 모르는 거는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삼각형 넓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넓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제를 만들어낼 거니까 그냥 보세요.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자, 세 점을 주어주고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아 좌표축을 정말 잘 그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린다? 이래가지고 그래 넓이를 구하겠대. 절대 불가능해요. 삼각형 넓이 같은 문제는 진짜 잘 그려. 또 잘 그리라 그랬더니 또 자를 꺼내요. 자를 꺼내서 막 대고 막 1, 2, 이 정도까지는 또 필요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 그어보고 알아보기 쉽게 1, 2, 3, 4 그으란 얘기가 아니야. 1, 2, 3, 4 자 0,4는 여기 Y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갖고 내가 여기를 4로 잡았어. 이 정도만 찍으면 돼요. 여기가 0,4야. A라고 적어주면 더 좋겠어요. 점 쓰고 옆에다 좌표 적어줘요.
그 다음 4,4인데 자 보세요. 내가 4를 요 정도로 잡았으면 여기 4를 여기로 잡으면 안 되지. 그러면 너무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 이게 4면 이 정도를 4로 잡아야지. 됐죠? 그래서 여기가 4고 4,4니까 여기겠네. 이 점 이름은 B 4,4. 자 됐어요? A, B 연결했어.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이면 보세요. 여기가 4면 요쯤이 4 정도 되잖아.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되겠네요. 리얼리티를 살리라고요. 마이너스 1에 여기가 한 마4 정도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는 이쯤 되겠네요. 여기. 이 점 이름이 마1에 마2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게 축에서 이렇게 어디쯤인지 이렇게 찍어 놓고요. 점을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 딱 봐도 얘가 무슨 삼각형이냐면 둔각 삼각형이야. 밑변을 얘로 잡아야 되고 높이를 얘로 잡아야지. 얘로. 됐어? 그래갖고 쌤이 왜 이렇게 4냐 뭐 이렇게 마4냐 마이너스 2냐를 적어 놓느냐면 적어놔야 아 이전부터 이전까지가 여기 4니까 요거 4구나 라는 게 눈에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아 요 길이는 6이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니까 4 곱하기 6 한 다음에 나누기 2, 즉 곱하기 2분의 1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12를 쓰고요. 거의 제곱 센티미터 쓰는 친구들이 있어. 그 초등학교 때 쌤한테 너무 혼났나 봐. 단위 안 쓴다고.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써야지.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 자, 이거 쓰는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좌표 평면에서 한 칸이 1cm가 아니야.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없어. 그래서 12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점을 완전 잘 찍어주고요. 제발 부탁인데 점 옆에다가 몇 컴마 몇인지 쓰고 여기도 좀 써줘요. 이렇게. 그래서 점 예쁘게 그려서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되고 또 많이 틀리는 문제가 부호 결정하는 문제야. 이 부호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3단원에서도 많이 배웠었는데 여기 좌표 평면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참 많이 틀려요. 만약에 뭐 A라는 점이 A, B가 있다. 얘도 예를 드는 거니까 일단 보세요. 자, 이때 여기가 양수고 B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생긴 모양은 전부 다 번듯해. 막 뿔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플러스고 사실 얘는 마이너스인 거야. 안에 뭐 마이너스 2 같은 걸 숨기고 있어. 알겠지? 그럼 다음 점 중에서 얘가 몇 컴마 몇이냐 뭐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자, 막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있는데 A 빼기 B에 AB야. 자, 이 점은 몇 사분면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 부호 결정하는 문제잖아. 자, A는 그럼 뿔이고요. B가 마야. 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뒤에 거의 부호가 바뀌어. 아, 얘는 최종적으로 뿔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 얘가 뿔이고 얘가 마인데 둘이 곱하래. 그럼 얘는 마구나. 뿔마야, 뿔마. 뿔마면 오른쪽으로 갔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는 제4사분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부호 결정하는 문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까지. 삼각형 넓이 구하고 부호 결정하고 요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체크까지 다 풀어보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